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가 현재 해외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나 해당 영화가 일본 원작 소설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본인들의 기대가 엄청났었다고 합니다. 원래였다면 일본 작품을 뺏어갔다고 비난부터 했을 것 같은 일본인들이 왜 이처럼 기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 페트롤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는 지난 19일 세계 넷플릭스 영화 부문 2위에 진입한 뒤 20일 기준 이틀 연속으로 순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봉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은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전 세계 기준으로는 2위지만 지역 국가별로는 한국, 대만,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에콰도르, 인도네시아 등을 비롯해 총 18개국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옆나라 일본과 그리고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코스타리카 등 중남미 지역에서 높은 성적을 유지하며 조만간 1위에 오를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본 소설 원작인 이 영화는 평범한 회사원이 자신의 모든 개인정보를 담은 스마트폰을 분실한 뒤 일상을 위협받기 시작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스릴러입니다. 배우 천우희가 스마트폰을 분실한 스타트업 회사 마케터 나미 역을 맡았고, 나미의 스마트폰을 주어 모든 신상을 파악한 뒤 나미에게 접근하는 준영 역은 임시완이 맡아 열연을 펼쳤습니다. 해당 영화는 특히나 일본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일본에서 명작으로 불리는 소설이 원작이다 보니 기대를 하지 않을 수가 없던 것이죠. 사실 예전이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일본의 작품을 훔쳐갔다 언론몰이를 하며 한국을 비난하고도 남았었죠. 실제로 한국 콘텐츠 부흥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인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을 당시 일본인들만큼은 사뭇 다른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본의 유명 만화를 표절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일본의 도박묵시록 카이지라는 작품인데요. 두 작품 다 배틀로얄이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이 주장이 어불성설인 것이 배틀로얄이라는 설정은 같지만 오징어 게임이 게임 자체에 무게를 두는 것과 다르게 카이지는 도박에 더 포커스를 맞춥니다. 즉, 오징어 게임은 서바이벌 자체와 그 안에서 일어나는 동료애 등에 초점을 맞춘다면 카이지는 게임 자체의 어려움과 도박의 중독성 등에 더 포커싱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작 컨셉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일본인들은 오징어 게임의 작품성과 인기를 훔치려 들었던 것입니다. 당시 아시아에선 역사상 유례없던 인기였기에 일본인들의 질투가 폭발한 것이죠. 그런데 한류 콘텐츠의 인기가 오징어 게임 이후에도 엄청난 작품을 쏟아내며 더 큰 상승을 보여주자 이제 일본인들조차 인정하는 분위기로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아니, 오히려 이젠 한국이 일본 작품 원작의 영화나 드라마들을 만들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도 그럴게 방금 말한 도박묵시록 만화의 경우 실제 일본에서 영화로 리메이크 제작이 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영화 카이지인데요. 하지만 카이지의 경우 만화만큼 좋은 평가는 못했었죠. 오히려 발연기와 억지 감동과 어설픈 연출력으로 완성도가 떨어지다는 평가를 받으며 명작을 망쳤다는 악명만이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솔직히 영화 카이지를 감히 오징어 게임에 비교하기에는 넷플릭스 1위를 달성한 오징어 게임을 언급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아까울 수준이었죠. 또한 앞서 말한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역시 이미 2019년도에 일본에서 영화한 적이 있는데요. 역시나 원작 소설과는 달리 최악의 평만이 남겨졌을 뿐이었죠. 조금만 찾아봐도 알 수 있는 평점들은 평균이 5점을 채 넘지 않는데요. 일본 영화가 워낙 망해버린 상황에서 이처럼 한국에서 리메이크를 해준 것만으로도 일본 원작 소설이 재조명되고 있으니 일본인들은 어차피 일본에서 영화화하면 다 망할 뿐이야. 이렇게라도 일본 소설을 알려준 한국이 그저 감사할 뿐이다. 라는 반응까지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만큼 한류의 위상은 일본에 뿌리 깊게 박힌 것이죠. 실제로 한국의 콘텐츠들은 일본에서 그야말로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했는데요. 현재 일본 넷플릭스는 한국 콘텐츠의 경연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도 아닌 일본에서 한국 콘텐츠끼리 1위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일본 넷플릭스에서 장기간 흥행을 이어온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 더 글로리가 1위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더 글로리를 끌어내린 새 작품 역시 또 다른 한국 콘텐츠인 낮과 밤이었죠.
사실 작년에도 일본 넷플릭스는 한국 콘텐츠가 차트를 점령했습니다. 1월 그해 우리는을 시작으로 2월 지금 우리 학교는, 3월 소년심판, 39, 기상청 사람들, 4월 사내 맞선, 6월 의사요한, 7에서 9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태원 클라스, 10월 작은 아씨들까지 한국에서 제작된 콘텐츠들이 줄곧 일본 넷플릭스 시청 순위 최상단을 차지하고 있었죠. 넷플릭스만 키면 한국 작품들만 보이다 보니 일본 해외 커뮤니티에는 넷플릭스에서 한국 작품 좀 안 보고 싶다라고 말하는 일본인까지 생겨났을 정도였는데요. 그러나 예전과는 달리 오히려 다른 일본 네티즌들은 글을 올린 일본인을 비난하며 한국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이제 일본에선 한국 작품이 아니면 볼 것도 없거니와 종종 이렇게 일본 원작의 작품을 리메이크까지 해서 그나마 연명하게 해주고 있으니 감히 한국의 심기를 건드릴 수가 없던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 외국인들은 어떤 다양한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작품을 숨기네 만회할 게 아니라 특정 인물이 나오는 작품들을 숨기고 싶다. 일본 배우들의 연기를 이젠 도저히 보고 싶지 않거든. 완전 인정이야. 우리가 왜 한국 작품을 보겠어? 일본에서 재밌는 작품들을 만들었으면 알아서 봤다. 이번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영화는 내가 몇 년 전 일본 영화로 본 것보다 딱 100배 정도 재밌었습니다. 일본은 대체 왜 이런 영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는지 자괴감이 들 정도였다니까요. 차라리 일본에서 영화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좋은 소설이나 만화가 있으면 한국에게 부탁해서 영화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아이언맨 같은 영화 제작은 불가능하겠지만 한국이라면 그게 가능해. 그 정도로 일본과 한국의 제작 환경은 천지 차이다. 이미 누가 봐도 드라마나 영화 쪽은 한국이 일본보다 최소 몇 단계 위에서 놀고 있다. 그저 한국 작품이라는 이유로 넷플릭스에서 보기 싫다는 것은 너의 인생에서 가장 재밌는 작품들을 놓치고 사는 일이 될 거다. 일본 원작 소설을 한국이 리메이크했다는 소식은 나에게 굉장히 기쁜 일이다. 영화나 드라마는 일본이 형편없지만 아직 문학계만큼은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처럼 느껴졌거든. 그건 맞는 말이죠. 한국이 리메이크했다는 것은 그 작품성을 인정했다는 것과 다름이 없으니까요. 오히려 한국에게 고마워해야 할 판입니다. 적어도 일본에서 명작들을 쓰레기처럼 만들어 망치는 것보단 차라리 한국에서 작품성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일본에게도 한국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 솔직히 이제 일본에서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빼면 대체 뭘 보면서 살아야 해? 만약 한국 콘텐츠가 사라진다면 일본인들은 평생 만화책이나 보면서 살아야 할걸. 일본이 만화책만큼 영화를 잘 만들었으면 현재 한국의 자리는 일본이 차지했을지도 모르죠. 아마 100년이 지나도 그럴 일 없겠지만 말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이제 만화까지 잘 만들어. 얼마 전에 한국 만화 원작을 리메이크한 일본 애니를 봤는데 내 인생작이 될 정도로 재미있더라. 이젠 애니화는 다 일본에게 맡기고 영화나 드라마는 모두 한국에게 맡겨야 한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